자, 11번 질문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법이라는 건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함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때 포기하지 말고 이 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정의를 좀 전에 pursue라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이 정의를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잘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이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당한 법의 이의 제기를 할 필요성,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라는 보기 2번이 정답이 되어야겠죠. 자, 챌린지 도전 말고 이의 제기하다, 문제 제기하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어떤 사회든 법이라는 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be in place,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말이죠. Not all laws가 모든 법들이 다 sensible한 건 아닙니다. 이 sensible이 원래 색깔이 있는 단어 아니었나요? 맞죠? 예. 근데 왜 필트에 내가 안 만들어 놨지? 이런 비용신. 다 안 만들어 놨네? 이번 건? 반성하겠습니다. 여기 보죠. 이게 모든 법들이 센스블한 건 아닌데 무슨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지는 다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노란 책에 보면 노란 책이 데이가 바뀔 때마다 위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어원 그 아래쪽으로는 철자가 헷갈리는 단어 이런 것들 용법이 헷갈리는 단어들을 모아뒀거든요. 근데 이번 과에 나오는 게 그래서 센스라는 단어의 형용사를 정리하는 게 이번 이 지문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센스라는 단어는 잘 알겠지만 느끼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로마 말로 하자면 센티레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알 필요 없다 그랬죠. 왜 쓴다고요? 많이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라틴어로는 센티레라는 말인데 이 느끼다, 감을 잡다라는 말은 우리도 그런데요. 느낄 감자를 써서 감을 잡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건 얘네들도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감각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얘가 이해하다 쪽으로 넘어가는 단어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형용사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느끼는 것 중에 sensitive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냐면 형용사에 뜻이 있는 형용사 전미사라면 뜻이 있는 놈이라면 걔를 좀 익히는 게 좋겠다. IDE라는 형용사 전미사는 단지 추상적인 형용사를 만들 때도 사용하지만 얘는 앞에 나오는 동작의 성질 상태가 풍부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요. 보세요. creative라고 쓰게 되면 그냥 create가 만들어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의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이런 단순 추상 형용사도 되지만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 창의성이 뛰어난이라는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추상 형용사도 되고 이 뜻도 가지는 형용사는 괜찮은데 이거 두 개가 분리돼 버리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상하다라는 단어 imagine 같은 경우는 imaginary라고 쓰면
얘는 상상의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추상의 형용사가 되지만 imaginative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단어가 돼요. 두 가지가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IB는 그래서 요러하다라는 걸 일단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sensible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이라는 이 말은 얘는 느끼다보다 이해하다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얘는 뭔가를 감 잡을 수 있는 이런 말이어서 얘가 현명한 분별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ensory라는 형용사가 여러분이 자주 볼 거고요. 얘는 감각의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sensual이라고 쓰면 얘는 육감적인, 관능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네 가지. 그 중에서 주로 보는 건 요거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죠. sensory는 뒤에 시스템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각체계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붙여서 외우는 것도 괜찮죠. 제 그 복화 2200 맞다. 저거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줬었나? 복화 아니고 보케이브라고 쓰는 이유 가르쳐 줬죠? 안 가르쳐 줬습니까? 이게 줄임말이 맞는 말입니다. 줄일 때 야가 아무렇게나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럼 미국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2200 책에 보시면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어구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실 때 그 어구로 붙여서 외우세요. 그냥 마구 외우지 마시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코퍼스라고 그래요. 말뭉치. 눈물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미국 애한테 가르쳐 주면 그냥 눈물이라고 가르쳐 주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다, 눈물을 닦다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제 코퍼스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눈물이라는 명사가 어떤 단어랑 가장 많이 쓰이는지 그 사례가 나오는데 열에 6, 7이 흘리다랑 쓰이고 두세 번이 닦다 하고 쓰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뭐게요? 눈물을 훔치다 하고 쓰여요. 근데 이렇게 붙여두지 않으면 나중에 눈물을 훔치는 게 눈물을 스틸하는 줄 알아요. 외국 애들이. 근데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단어를 붙여서 외우면 그 단어의 활용력도 높아지고 그 단어에 대한 이해 정도나 용법의 활용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의라고 외우지 마시고 mutual이라는 단어는 뒤에다 respect 같은 걸 붙여서 상호 존중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그러면 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붙였을지 알 수 있으니까 동사면 부사와 붙여서 명사면 형용사와 붙여서 비동사면 보어와 붙여서 외우는 게 단어를 현명하게 잘 외우는 방법입니다. 예문으로 보면 가장 좋겠지만 자, 그래서 모든 법들이 다 현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얘네들이 뭐로 보이기도 하냐면 불법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앞에 있는 놈은 I, N이 붙었는데 N이 legal, 법률의 법적인이라는 단어 앞에서 뭘로 변한 거냐면 L로 자음동화를 한 거죠. 얘는 UN이라는 이 두 개가 영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정의 접두사인데 UN이라는 놈이 정당한, 공정한이라는 just 앞에 붙어서 뭐죠? 부당한이라는, 불공정한이라는 말을 만든 거죠. 특정한 집단에게는 그래서 불법적이고 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법은요, 어떤 법이냐면 fail to provide, 제공해 주지 못하는 법이네요. 동등한 기회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for all individuals에게, 모든 개인들에게 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런 법들은 뭐처럼 보일 수도 있냐면 discriminatory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얘는 discrimination은 단어 배웠죠? 차별하는 거니까 차별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가 뭐라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BID가 뭐라고요? 비디오 보는 거예요. 보이게 앞으로 내놓는 것을 provid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공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명사형이 안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provision이라고 쓰면 얘가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공, 공급이라는 단어도 되고 그 다음에 vis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는 거잖아요. 어디를 보냐면 앞으로를 보는 거니까 provision이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얘는 앞으로를 내다보는 전망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단어를 쪼개어서 볼 줄 알면 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생기는지를 보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가볼게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요, 어쩌면 선택을 하기도 하죠. 뭘 선택하기도 하냐면
concentrate, 집중하는 걸 선택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을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런 법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데 집중하기도 하죠. 뭐 하기보다는 단지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concentrate이라는 단어는 앞에는 당연히 con이 붙었을 거예요.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center라는 단어가 붙어 있네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enter, 이 단어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concentrate이라고 이렇게, 이건 R까지가 사실은 어근인데 뭐 여러분 이거 구별할 거 아닐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운데로 모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centrate이라는 단어가 집중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X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 자주 쓰이는 접두사가 오늘 왜 잘 안 나옵니까? 오늘 안 나오니까 한번 붙여봅시다. 이 X를 붙여서 centric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 R까지 같이 여기에 붙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 좋게 cent까지만 쓴 거예요. 얘는 그러면 중심부를 벗어난 거죠. 애가 가운데 안 있고 가운데를 이탈해 있는 건데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X를 C로 자음 동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eccentric이라고 쓰게 되면 애가 아주 기이한, 별난 이런 형용사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그래서 separate 뭐라고요? 분리하고 떼어놓는 겁니다. PAR, 보이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라고요. 이 개인적인 신념을 분리하는 거죠. 뭐하고 분리하냐면 사회의 규칙과 분리를 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보장하게 해주냐면 우리가 과도하게 예민한 것이 아닌 거죠. 또 문제에 대해서인데 어떤 문제냐면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문제들에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념과 그 다음에 사회의 규칙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society의 형용사예요. 명사 뒤에다가 AL 붙이면 형용사 됩니다. 동사 뒤에 AL 붙이면 명사 되고요. 그냥 동사 뒤에다가 AL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요. 근데 명사 뒤에다가 AL 붙이면 얘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됩니다. arrive라는 도착하다라는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AL 붙이면 그러면 E가 날아가요. 소리가 없는 모음은 떼고 전미사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arrival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명사로 도착되겠죠. survive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AL이 명사 뒤에 붙으면 nation이라는 단어는 국가잖아요. 국가 뒤에다가 AL 붙이면 형용사로 국가의 되죠. person 뒤에다가 AL 붙이면 personal, 개인의, 개인적인 이런 형용사가 되잖아요. society에다가 Y를 떼내고 뭐가 붙은 거냐면 AL 붙여서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면 소유하는 사람들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make informed decision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런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죠. 자기들의 커뮤니티는 공동체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건 공동체 말고 지역사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자신들의 공동체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ossess는 이거 다음번에 합시다. 이거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다음번에 다른 어원이랑 같이 붙여서 하겠습니다. It's crucial. 그게 그래서 결정적인 건, 정말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냐면 not to desert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까 우리 나왔던 pursue의 명사형이에요. 정의를 추구하는 걸 그만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되니까,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어떤 사회냐면 공정함과 그다음에 평등이 모두에게 prevail이라는 단어는 널리 퍼지다, 유행하다 뭐 이런 말인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우선하다 정도의 해석을 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판에다가 우선하다로 이렇게 바꿔뒀거든요. 앞자리에 두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우선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 사막이죠, 그죠? 이게 원래는 버리고 떠난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로 쓰게 되면 버리다, 떠나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 그래서 얘는 자기 집결지를 벗어나고 달아나는 걸 데설트라고 하기도 해서 이 군인이 탈영하는 것도 데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다가 er 붙이면 그러면 탈영병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명사는 잘 아는데 이 동사 뜻을 잘 모르니까 이걸 챙겨 두시라고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번 뽑아본 단어입니다.